치타는 제로백이 몇 초일까요? 몇 초예요? 4.5초에서 우와. 적어도 슈퍼카보다 약간 0.5초가 느리대요. 이야. 근데 치타가 속도로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아니에요. 가장 중요한 건 슈퍼카가 못하는데 치타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OKR에선 이 애자일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네. 애자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만들어 보자가 아니라 테스트해 보자라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죠. 애자일을 빠르게만 일한다라는 게 아니라 빠르게 멈출 수 있고 빠르게 다시 빵 하고 점프 스타트 할 수도 있고 민첩하게 네. 대응할 수 있는. 그리고 빠르게 멈출 수도 있어서 회전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아니 근데 애자일이란 자꾸 표현을 하셨는데 네. 영어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게 제 단점입니다. 근데 이 네. 애자일 자체가 네. 사실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어요. 근데 사람들이 애자일에 대해 잘못 이해하시는 게 있어요. 왜냐면 혹시 그 슈퍼카 있으세요? 슈퍼카요? 네. 갖고 싶습니다. 모델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. 네. 슈퍼카 제로백이 몇 초죠? 1초, 뭐 2초? 4초, 3초 이렇게 된대요. 역시 저보다 기준이 높습니다. 가만히 있어도 빵 하고 나가는 네, 제로백이 3초, 4초인데 혹시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치타. 네, 맞습니다. 네. 치타는 제로백이 몇 초일까요? 몇 초예요? 4.5초에서 우와. 적어도 슈퍼카보다 약간 0.5초가 느리대요. 이야. 근데 치타가 속도로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아니에요. 치타는 긴 꼬리, 넓은 발바닥, 그 다음에 유연한 척추.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애자일 조직이라면 그만큼 유연한 구성원들의 마인드셋, 그리고 정말로 넓은 발바닥, 무언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, 이러한 게 사실은 맞춰줘야 1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가장 중요한 건 슈퍼카가 못하는데 치타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슈퍼카는 올림픽대로 최대 속도로 가다가 90도로 꺾으면 어떻게 되죠? 전복돼요. 죽죠. 힘들어요. 네, 네. 그런데 네. 치타는 가능해요. 치타는 급회전이 가능해요. 우와. 그게 애자일이에요. 애자일이라는 건 급가속, 급정지, 그리고 급회전이 가능한 거예요. 그게 치타예요. 그러니까 애자일 마인드라는 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바로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속에 또 조직이 바뀌었어, 또 리더가 바뀌었어, 목표가 또 바뀌었어, 하려고 했는데 손은 누가 키워가 아니라 왜 바뀌었는지 이해하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우리 조직도 지상에서 가장 빠른 고성과 조직이 되려면 바로 애자일 마인드로 급가속, 급정지, 그 회전을 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한 why, O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결과를 알고 출발할 때랑 그것을 모르고 출발할 때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죠.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요. 네. 전 세계 물류를 정말 리딩하는 물류 IT 플랫폼 회사로 이름나 있는 회사가 있어요. 저 어떤 회사인지 알 것 같습니다. NGL이라는 전 세계 IT 물류 플랫폼 회사인데요. 정말 미국에서 정말 네노라는 다른 물류 플랫폼 회사를 잘 경쟁을 해서 네. 이겨서 정말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면이나 IT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선제적 투자를 하셔서 이 세계 곳곳에 여러 물류에 대한 어려운 점들을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회사인데요. 네네. 제 고객이기도 하지만 OKR 같은 선진 목표 관리 프로세스를 받아들여서 리더들이 과거의 목표 관리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지금 많이 하세요. 네. 사실은 이런 것들을 왜 해? 또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렇지만 더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의 운영 체제를 위해서 네. 굉장히 도전적 목표도 세워보고 예. 또 빠르게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재정렬할 수 있는 그런 OKR에 대한 적용을 굉장히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아주 좋은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퀄리티를 졸라맨다라는 게 돈을 쓰지 말자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, 즉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OKR을 통해서 조금 더 구성원들의 공감을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OKR을 도입해서
실제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?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? 네. 고심이실 것 같아요. 제가 맨 처음 진단하는 건 정말 OKR을 하고 싶은 회사들이시라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시는 분이 CEO입니다. 리더. 첫 해 OKR을 시도하는 CEO께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지 못하십니다. 그래서 첫 번째 OKR의 성공 요인은 바로 전략 설정이죠. 우리 회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야 되는 그 도달지를 누구나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. 네.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. 네. 두 번째는 도전적 KR 지표를 설정하되 네. 주어는 고객, 목적어는 고객의 진짜 문제가 돼야 되는 그러한 아웃컴 위주의 O를 설정하는 법 네. 배우는 거고요. 네. 마지막으로 목표에 대해 유지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대화체 CFR이라는 청크가 있는데 네. 이 세 가지의 시계가 맞물려 돌아갈 때 사실은 성공적인 OKR 프로세스가 만들어지죠. 그럼 그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네. 우리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. 그 도입 전과 후에 어떤 극명한 네. 차이가 어디에서 있을 수 있는가? 보통 리더가 들어오면 엉덩이 들썩이면서 리더를 바라보는 구성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네. OKR을 하게 되면 리더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바라보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오. 조직도가 리더가 꼭대기에 있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하방에 있죠. OKR은 리더가 맨 아래에 있고 구성원들이 맨 위에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걸 뒤로 미룰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것의 주인은 바로 구성원이라는 거죠. 자꾸 구성원들이 대표님 저기요 저 이거 어찌하오리까 막 이렇게 하시는 구성원들이 많다면 OKR 한번 도입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. 그렇죠. 다만 방향은 아. 반드시 상사랑 정렬해야 되고요. OKR은 FACT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. Focus, 그 다음에 정렬, 그러니까 집중하고요. 그 다음에 alignment, 아하. 그리고 challenge, 네. 도전하고요. 네. 그리고 추적할 수 있는 tracking. 아. 네. 저는 여러분들이 OKR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리더를 바라보지 말고 목표를 바라보게 하라. 네. 네. 그것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OKR을 하시면 됩니다. 키센텐스를 앞서 우리 저희들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한 문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? 구성원에게 리더를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자신의 목표를 바라보게 해주세요. 리박스 리더를 바라보는 대신 자신의 목표를 바라보라.